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수술인 하안검 수술, 특히 4세대 하안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들 맞닥뜨려서 받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안검 수술의 적정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좋은 하안검 수술의 적정 시기는 언제이고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 되도록 늦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최대한 불룩해지고 최대한 처진 다음에 수술을 해야 단번에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눈 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직은 조금 할 때가 아니라 좀 나중에 더 묵혀서 더 심해지면 한 번에 해야지 이런 플랜을 잡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 시기를 정하는 그 판단이 많은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적정 시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미용적으로 효과적이고 또한 안전한지, 그리고 회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늦은 하안검 수술은 비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안검 수술을 하는 해당 부위는 눈꺼풀, 요 아래 부분인데요. 우리 이 눈꺼풀 아래 부분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는지 한번 모식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러한 제가 그림을 띄웠는데요. 아래 눈꺼풀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이게 피부 껍질을 하나 벗겨내면은 바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에요. 눈을 떠 올리는 근육도 있고요. 눈을 감게 해주는 근육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눈 둘레 근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안구가 있고 안구를 싸고 있는 창이 위아래 눈꺼풀로 존재하는데 그 위아래 눈꺼풀의 최하단 지점, 그 다음에 아래 눈꺼풀의 최상단 지점에는 지금 하얀색 요거 보이시나요? 건판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연골성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판이 눈의 앞쪽과 바깥쪽에 인대라는 구조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 아실 필요도 없고 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하안검 수술과 관련 있는 부분은 바로 아래 눈꺼풀의 건판이라는 조직과 눈의 앞쪽 구석과 바깥쪽 구석에서 지탱해주는 내안각인대, 외안각인대, 즉 인대라는 구조물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골과 인대, 건판과 내안각 혹은 외안각 인대의 탄력과 톤 자체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탄력과 지지가 급격히 나이가 들면서 고령으로 되면서 감소하면요, 눈 밑의 전체적인 노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력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안검 수술이 너끈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70대 남성분이시거든요. 이분의 눈 사진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눈 밑에 전체적인 고령으로 인한 노화 현상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띄운 겁니다. 이분 보시면요, 눈 밑에 건판 자체가 아래로 흘러내린 듯한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막도 밑으로 많이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막성 조직들이 모두 다 늘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어서 눈 밑에 지지되는 서포팅 자체가 떨어지면서 아래가 불룩해지거나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처지고 힘이 없이 아랫방향, 중력 방향으로 딸려 내려가서 처지고 늘어져 있는 모습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노화가 진행되었다면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 하안검 수술을 하면 단번에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이런 정도까지 많이 기다렸다가 하안검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그것은 좀 아닌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임계점을 벗어난 정도로 눈 밑에 탄력도가 떨어지고 눈 밑에 노화가 임계점을 벗어난 정도로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 후 부작용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띄워드렸던 안검 외반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안검 외반이나 안검 퇴축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도 그런 부작용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요.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피부 정리조차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고령이 되어서 받는 하안검은 미용적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으로 되면 나이가 어느 임계점 이상 많아지시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생리학적인 회복, 그다음에 물질 대사의 느려짐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눈밑 수술 후의 회복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멍과 붓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붓기의 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혹은 림프관을 통해서 붓기의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더뎌지고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안검 수술은 안구의 아래쪽을 감싸고 있는 절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복 기간이 더뎌진다는 것은 어떤 안구 건조증이나 안과적인 불편함의 시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안구를 건드리는 수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이 되지만 그런 회복 기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신경 재생이 느려진다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술을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일 정도의 큰 가지신경은 수술자가 능숙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보존하고 피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자에게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잔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도 있고요. 피부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신경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잔신경들도 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다치게 됩니다. 이런 신경의 회복조차도 고령이 되면 조금 느려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과 같이 이러한 고령에서의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안검 외반이나 눈꺼풀 자체가 아래로 당겨진 듯한 안검 퇴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 내 눈밑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불룩해졌다. 아니면은 불룩해진 밑에 눈물 고랑이 상당히 깊게 꺼져 있다. 사진을 찍고 그러면은 이 고랑이 깊어서 눈 밑이 좀 칙칙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인다. 이러한 노화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면은 사실은 이 하안검 수술을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용기를 내서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본격적으로 눈 밑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4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40대, 50대, 60대 혹은 70대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솔직히 40대 분들이 가장 회복도 빠르시고 미용적 성과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눈 밑에 탄력도도 좋으시고 물질 대사도 아직은 젊으신 축에 속하니까 회복도 빠르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개인의 노화 속도와 그 양상은 모두 제각각이므로 나이라는 숫자를 이제 모든 경우에 솔직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몸을 관리하신 분, 그렇지 않은 분, 노화가 또 유전적으로 빨리 진행되시는 분, 또 천천히 진행되시는 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하안검 수술이 가장 추천되는 시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40, 50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늦어도 60 이전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60이 넘었다고 하안검 수술을 못 받으시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개개인마다 또 관리된 상황을 제가 또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60 이상의 분들이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실제 사례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제 40대 중반 여성인데요. 수술 전 상황 보시면은 이제 눈밑 애교살
편편하게 그냥 꺼져 있으시고 눈 밑 고랑 굉장히 깊으십니다. 그리고 눈 밑에 지방 주머니 불룩 나와 있는데 늘어져 있는 U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분 수술 받으시고 이제 실밥 빼러 오신 날 찍은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경과를 보여드리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6일차 되면은 이런 정도로 붓고 멍이 들게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미 눈 밑 고랑이 있었던 부분이나 지방 불룩함은 완전히 매끈해져서 좋아져 있고 앞광대, 지방 패드까지 중안면 거상을 해서 이 앞쪽의 볼륨감도 매우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붓기나 멍이 이 애교살 쪽으로 조금 몰려 있네요. 이 부분은 붓기가 차차 빠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주 뒤, 그러니까 수술 후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됩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지방 불룩한 거, 눈 밑 고랑 당연히 해소됐고요. 앞광대 지방 패드까지 올려서 앞광대 쪽 볼륨감 약간 좋아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감춰져 있던 이분 고유의 애교살 볼륨을 살려드린 모습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 이분 역시 또 40대세요. 이분은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여성이시고요. 피부가 조금 얇은 타입이세요. 그래서 수술 전 모습 보시면 아까 전 케이스와 좀 비슷한 느낌. 근데 피부 조직은 조금 더 투명하고 얇아 보입니다. 수술 후 6일차, 실밥 뺀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6일차인데도 거의 뭐 회복을 많이 한 것처럼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시죠. 애교살이 약간 붓기와 멍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앞광대 쪽 지방 패드, 볼륨감, 눈 밑 고랑, 지방 불룩함 말끔하고요. 이분은 이제 한 달 차 때는 경과를 오지 않으셨고 한 6개월 더 지난 다음에 다른 피부과적인 관리 받으려고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때 촬영한 사진 보시면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50대 중반 여성인데 지방 불룩함은 솔직히 아주 심한 타입은 아니세요. 근데 눈 밑에 주름 보면은 주름이 아래로 축 처져 있죠. 이거는 피부뿐 아니라 눈둘레 근육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거의 없으시죠. 이런 경우에도 소량의 지방은 물론 재배치하고 앞광대 지방 패드를 위로 올려버립니다. 중안면 거상되면서 지방 볼륨감, 앞광대 볼륨감 좋아지시게 되고 고유의 애교살 찾아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눈 밑 보시면은 본래 있던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모든 주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하안검 수술에 대한 좀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주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주름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완화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4세대 하안검 수술의 어떤 핵심은 과거 1, 2세대 하안검은 단순히 피부를 절제하고 지방을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 밑은 그냥 편편해지고 애교살은 소실되어 버리고 시일이 지날수록 눈 밑이 퀭하게 꺼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4세대 하안검 수술은 단순히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거 자체는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량으로 하면서 그 지방을 모두 활용해서 눈 밑 고랑으로 정교하게 재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알륜근을 끌어올리고 수프라고 하는 상부 지방 패드를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눈 밑의 측면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불룩한 이 노란 게 눈 밑 지방이고요. 이 밑에 앞광대 지방 패드 수프라고 있습니다. 이 수프를 올리고 눈 밑 지방은 골짜기로 내려주는 그러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는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3포인트 정도, 내측, 중간, 외측 3포인트 정도를 재배치하는 반면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어도 6포인트에서 8포인트까지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고정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거의 다 보존하고 알륜근, 앞면으로 치면 스마스층에 해당이 되는 알륜근 자체를 리프팅 개념으로 당겨서 위로 고정해서 젊은 시절의 위치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눈 밑 주름을 개선하고 눈 밑 지방 불룩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안면부 전체의 볼륨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하안검 수술은 일시적이거나 불과 2, 3년짜리가 아니라 약 10년 정도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과거
1, 2세대 구식 하안검 수술로 수술을 받으시고 눈 밑 고랑은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그대로 있고 지방도 그대로 있고 퀭하게 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애교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서 눈 밑은 약간 아래로 당겨져 있는 듯한 퇴축까지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희망을 찾고자 오셨고 제가 하안검 재수술로 복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안검의 퇴축을 외안각 고정을 통해서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당연히 눈 밑에 고랑과 지방의 재분배를 통해서 고랑과 불룩한 지방, 꺼져 있는 부분은 메꿔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광대 지방까지 볼륨업을 시켜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수술이 아니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정말 잘 알고 잘 알아보고 받으셔야 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수술임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좀 더 나이 들어 해야지, 노화가 되면 해야지 라는 그렇게 시기를 잡으실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안검 수술은 눈 밑에 노화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생기셨다면 용기를 내시는 것이 좋고요. 연령적으로는 평균 40, 50대가 가장 좋다는 점, 그리고 60세가 넘으면은 미용적 한계나 회복 기간의 지연 같은 것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 늦춰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LK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